먼저 4호기가 공항 외벽 쪽으로 가기 전에 충돌했던 장비, 바로 이 로컬라이저와의 충돌을 피해를 키운 결정적 원인으로 꼽는 분석부터 보겠습니다. 야간이나 시야가 좋지 않을 때 조종사는 계기의 도움만으로 착륙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항공기가 활주로 중심선 쪽으로 방향을 잘 잡도록 전파를 쏴서 안전하게 착륙하도록 돕는 게 바로 이 로컬라이저입니다. 그런데 다른 공항들에도 설치되어 있는 로컬라이저가 왜 이번엔 사고를 키운 주범으로 꼽히고 있을까요? 먼저 오대성 기자가 분석합니다. 지난 9월 위성에서 본 무안공항 활주로 남쪽 방향 끝단 모습입니다. 활주로가 끝나고 멀지 않은 곳에 구조물이 보입니다. 로컬라이저, 즉 착륙 유도 안전시설입니다. 참사 이전 사진에서도 공항 경계선인 담벼락 안쪽에 로컬라이저가 보입니다. 흙더미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튀어나와 박혀있고 그 위로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모두 합쳐 4m 정도 높입니다. 하지만 사고 후 구조물은 부서진 흔적만 남았습니다. 제주항공 역에 낀 비상선언을 한 후 착륙 방향을 180도 바꾸어 활주로에 진입했는데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활주로를 지나 로컬라이저 구조물을 충돌하고 폭발했습니다. 구조물은 활주로 끝단에서 264m 거리에 있었고 담벼락은 59m 더 뒤에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활주로 너머에 단단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없었다면 여객기가 좀 더 달려 공터에 멈췄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로컬라이저 안테나가 있으면 이거는 반드시 법에 탁 부딪혔을 때 연성, 수수깡처럼 이렇게 투두둑. 그러니까 손상이 뭐 없진 않겠지만 거의 없도록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한 공항도 외국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해외에선 더 나아가 해당 위치엔 구조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참사의 결정적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I haven't done the research, but I would say that absolutely contravenes international standards to have that wall there. No question about it. 2015년 일본에선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탈해 안테나와 충돌했지만 활주로 앞에 단단한 장애물이 없었고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로컬라이저가 얼마나 사고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더 조사해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시작 지점 근처에 있는 주황색 안테나 모양이 로컬라이저입니다. 평평한 지면 위에 살짝만 돌출된 형태로 설치돼 있는데 볼록한 둔덕의 콘크리트 위에 있던 무안공항과 차이가 있습니다. 간척지 위에 세워진 인천공항은 활주로 양끝 해발고도가 거의 같아 평지에 설치하면 됐지만 무안공항은 활주로 북쪽보다 로컬라이저가 있는 남쪽의 해발고도가 낮아 둔덕으로 높이를 맞춘 겁니다. 활주로하고 평행하게 설치가 돼야 활주로에 3도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거든요. 하지만 왜 흙으로 만든 둔덕 위에 콘크리트를 쌓았는지에 대해선 아직 명확한 당국의 설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관련 지침엔 항공장애물은 부러지기 쉽게 설계 제작하고 충돌 시 항공기를 손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여수와 포항, 경주공항 등의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의 둔덕이 있다면서도 관련 규정과 해외 사례 등을 확인 중이라고 했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도 있고 또 어떤 파일 형태도 있고 어떤 정해진 규격화된 어떤 그런 형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이 구조물이 국제공항 설계 기준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을 보도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